위험한 피가 만든 심각한 질병과 치유의 사례에 대해서 나를 살리는 피, 늙게 하는 피, 위험한 피에 대해서 다카하시 히로노리 일본 의사께서 또 이 혈액계통의 연구를 많이 하신 흔적들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칼로리, 고단백질 식사로 인해서 이미 고지혈증에 지방간이 된 상태, 설계를 하는 직업 특성상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 일을 한다. 게다가 커피만 마시고 물은 거의 입에 대지 않는다. 그야말로 건강을 해치는 생활의 연속이다. 이 환자의 혈액을 관찰하니 예상대로 한 면 가득 부유물이 퍼져 있고 적혈구의 연전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 위험한 피가 생활 속에서 잘못된 식습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위험한 혈액 상태의 개선과 질병의 회복, 탁하고 걸쭉한 혈액이 부른 마비 증상, 적혈구와 연전을 형성한 혈액을 맑게 만들려면 먼저 생혈액 관찰의 소견을 통해 연전 형성의 원인을 찾아내 이를 제거해야 한다. 지금부터 세 사람의 예를 들어 이 과정을 설명하기로 하자. 첫 번째는 손끝에 자주 마비가 온다는 환자의 사례다. 이 환자는 평소 육류, 요리 같은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즐긴다고 한다. 혈액 상태를 보면은 적혈구가 연전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자상 이런 굉장한 연전 현상이 세군요. 아주 동글동글하긴 한데 적혈구가 연전을 갖고 있고 또 부유물도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물과 효소 보조제를 섭취한 후에 혈액 상태는 이렇게 땡글땡글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전 상태로 되어 있다. 물이 부족한 사람, 부유물이 가득하다. 과잉 섭취한 지방이 충분히 분해 정화되지 않은 것이 원인인 듯하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처치는 혈액 속의 불순물을 정화하는 일이다. 그래서 물과 효소 보조제를 섭취하게 하고 약 30분 후에 다시 한번 혈액을 관찰했다. 그 결과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적혈구의 연전 상태가 개선되었다. 이렇게. 두 번째는 밀폐된 실내에서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한 환자의 사례다. 이 환자는 거의 매일 두통이 일어나고 때때로 손끝에 마비가 온다고 한다. 혈액을 관찰하니 강한 연전 현상이 보이기는 하지만 혈액의 오염은 첫 번째 사례의 환자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이 경우는 주로 양이온이 적혈구 연전 형성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 환자에게는 음이온 환경이 유지되도록 특수하게 개조한 공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그곳에서 1시간 정도 쉰 다음에 혈액을 관찰했더니 적혈구의 연전 상태도 개선되고 증세도 가벼워졌다. 이 환자처럼 식생활이 아니라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음이온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세 번째 환자는 고칼로리, 고단백질 식사로 인해서 이미 고지혈증에 지방간이 된 상태다. 설계를 하는 직업의 특성상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일을 한다. 게다가 커피만 마시고 물은 거의 입에 대지 않는다. 그야말로 건강을 해치는 생활의 연속이다. 90페이지의 사진 2처럼 이 환자의 혈액을 관찰하니 예상대로 한 면 가득 부유물이 퍼져 있고 적혈구의 연전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 환자에게는 물과 효소 보조제를 섭취하게 한 다음 음이온 환경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게 했다. 체내에 섭취하는 것과 주거 환경을 모두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놀랄 만큼 혈액이 맑고 깨끗해졌다. 이처럼 혈액이 왜 탁하고 걸쭉해졌는지를 알면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다. 사진 이렇게 연전 현상으로 혈액 상태. 두 번째는 물을 마시고 물 효소 보조제를 섭취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탱글탱글 떨어져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많이 찌그러진 것을 보면 몸을 관리를 잘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부유물이 많고 여기는 부유물이 없고 곰팡이 이상 부유물이 가득한 어린이의 혈액과 두드러기. 92페이지의 사진. 만성 두드러기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 저학년 남자 어린이의 혈액이다. 고질적인 두드러기 증세가 조금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혈액의 사진을 보니 플라크와 곰팡이 이상 부유물이 가득하다. 이 아이는 평소에 편식이 심한데 과자를 너무 좋아하며 채소는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 혈액의 사진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린아이의 혈액이 이렇게 오염이 있다니 하고 놀랐는가? 아니면 요즘 이들은 역시나 하며 충분히 이해가 가는가? 실제 이 어린이와 같은 사례는 결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다. 오히려 어른보다 더 심하게 혈액이 오염된 어린이도 있다. 93페이지의 사진 역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몸 여기저기 가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어느 어린이의 혈액이다.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어린이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 거릴 것이다. 당연하다. 아이들은 위와 장, 간, 췌장 같은 소화 기능이 아직 약하기 때문이다. 식사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부터 어른과 똑같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한식을 중심으로 잡곡, 뿌리, 채소, 싹, 콩, 열매, 버섯, 야채, 과일, 뼈째 먹는 생선, 해조류 등을 다양하게 섭취를 해야 된다. 만성 두드러기를 앓고 있는 어린이 혈액을 볼 때 이상하게 참 돼 있네요. 이게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음식과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네요. 만성 두드러기를 앓고 있는 어린이의 혈액인데 만성 두드러기. 그러니까 이 혈액이 끈적하고 안 좋으니까 두드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저기 몸의 가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의 혈액, 대형 플라크가 보인다. 참 가렵겠다. 이런 것들이 피부로 이렇게 염증을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렇겠네요. 요산 결정의 백혈구, 이렇게 끌쭉끌쭉. 자, 한 가지만 너무 다량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 과자는 가끔 특별한 날에만 사주도록 하자.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 중에서도 여기저기가 가렵고 잘 낫지 않아 고민하는 환자의 혈액을 보면 대부분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예상대로 가공식품이나 과자를 무척 즐기고 신선한 채소는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물을 잘 마시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고 욕조에 천천히 몸을 담그는 일도 거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혈액이 오염된 상태를 그대로 두면 몸이 약해진다. 따라서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염물질을 밖으로 배설하려고 한다. 그런데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는 악조건에서는 오줌이나 땀, 호흡 같은 일반적인 배설 경로로 그런 오염물질을 충분히 몸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 몸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오염물질을 피부를 통해서 밖으로 내모으는 것이다. 고질적인 습진이나 두드러기를 그러한 배설의 관점에서 내 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반드시 치유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만성 습진 환자의 혈액은 곰팡이 이상 부유물이 이렇게 나타난다. 어느 만성 습진 환자의 혈액, 불순물이 많이 보인다. 불순물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고질적인 두통의 끊임없는 반복. 우리 주변에는 습관적인 두통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진통제를 복용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어 며칠씩 두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병원에서 CT나 MRI 등의 검사를 받아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편두통이나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 약의 효과로 두통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는 하지만 두통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한 것이 아니어서 곧 재발하기 일쑤다. 그러면 또다시 두통이 시작되고 약을 먹고 견뎌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이렇듯 고질적인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의 혈액을 생혈액 관찰로 검사해 보면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몇 가지 방법으로 혈액을 연전 형성 상태에서 맑은 상태로 되돌리면 두통이나 어깨의 결림이 개선된다. 이후에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혈액의 연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면 두통이나 어깨 결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면 두통도 사라질 수 있다. 두통, 적혈구 연전 현상과 섬유상 부유물이 관찰이 되고 있다. 부유물이 이렇게 관찰되고 있다. 두통이 이거 시야 전체에 적혈구 연전 현상이 나타나 있다. 백비율로 관찰해서 다량의 요산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분 섭취가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요산, 이런 것도 요산이군요. 연전 현상들이 이렇게 좀 더 1000배율, 100배율 이렇게 차이인가 봅니다. 적혈구 연전 현상이 심한 상태는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속에는 요산 결정이 아주 신기하게 탁 이렇게 나타나 있고 연전 현상이 있다라는 건데, 적혈구의 연전 현상과 뇌경색, 뇌경색이란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에 산소나 영양을 운반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뇌세포가 괴소하게 되는 무서운 질환이다. 굵은 혈관이 막히면 자칫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설령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해도 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 고통을 받게 된다. 여기에 최근 들어 문제가 되는 것이 몇 번이고 거듭되는 미소경색이다. 이 경우는 가는 혈관에 경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손끝에 마비가 오거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언어장애 정도의 증상이 많다. 그러다 보니 증세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미소경색을 반복해서 겪기도 한다. 그러나 뇌의 여기저기서 여러 차례 경색이 되풀이 되면 치매가 되기 쉽다. 경색의 위험 인자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기인하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장애로 알려져 있지만 혈관뿐만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혈액의 상태도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경화가 일어나 딱딱해진 가는 혈관 속을 걸쭉한 혈액이 흐르게 되면 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흔히 뇌경색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어지럼증이나 휘청거림을 자극하는 등 전조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직 경색에 이르지 않은 시점에서는 CT나 MRI를 통한 영상 진단으로도 질환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그런데 생혈액 관찰을 하면 그러한 환자의 혈액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 나타난다. 101페이지의 사진은 여러 차례 미소경색을 겪었던 어느 중년 남성의 혈액이다. 이 환자는 몸이 휘청거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을 찾았다. 혈액을 관찰하니 적혈구의 연전 상태가 심했다. 며칠 동안 수액을 맞고 증세가 나아져서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게 하고 식사도 육식 중심에서 채식 중심으로 바꾸는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도록 했다. 증세가 호전되었을 때 혈액을 관찰하니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 후에 몇 달이 지났지만 어지럽거나 몸이 휘청거리는 증세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미소경색이 일어난 남성의 혈액, 몸이 휘청거리는 증세가 났을 당시 이렇게 미소경색이 일어난 남성의 혈액은 이렇게 남성의 혈액이 증세가 개선되니까 이렇게 되고 깨끗하고 동글동글하고 미소경색이 이렇게 되면은 경색이 일어날 수 있는 끈적끈적한 것이 막히게 되니까 맥없이 변형된 적혈구와 어지럼증은 뇌종양이나 뇌혈관 장애와 같은 심각한 질병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검사를 받고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증세가 개선되지 않아 결국 같은 검사만 몇 차례씩 반복하는 사람도 꽤 있다. 그런 경우에 생혈액 관찰을 하면 어지럼증의 원인이나 치료법을 찾을 수 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은 대부분 적혈구 연전 현상이나 플라크 등 혈액의 흐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나타난다. 또 때때로 적혈구가 맥없이 변형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실로 미루어 지치고 피로한 상태에서 어지럼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짐작된다. 자, 어지럼증 시커멓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혈액을 적혈구 연전 상태가 심하고 타르가 부착된 대형 플라크가 관찰된다. 이러한 상태는 섭취하는 수분의 양이 부족하고 효소에 의한 분해 정화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타르 심하고 타르가 부착된 대형 플라크 이렇게 시커먼 것들이 들어 어지럼증을 나타내는 몸이 이렇게 되면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나도 한때 이런 것이 보였던데 어디에서 촬영했을 때 그러나 이렇게 연전 현상은 없었고 하지만 굉장히 그 어떤 강의를 듣고 공간이 안 좋은 어떤 상태에 오랫동안 있고 하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았는데요. 자, 이것은 약 1시간 수 어지럼증이 가라앉은 상태의 환자, 그러니까 이렇게 연전 현상이 풀려야만 된다는 거죠. 물 2컵과 효소 보조제를 섭취한 후에 혈액을 관찰한 결과 적혈구 연전 상태가 해소되고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적혈구 상태 형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평소 영양이 불균형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풀려도 뭔가가 찌그러진 모양들의 적혈구의 형태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혈액 상태는 어지럽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네요. 적혈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체혈 검사에서 빈혈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생혈액 관찰에서는 정상 크기보다 작고 많게 변형된 적혈구가 보였다. 미네랄이나 비타민 부족이 원인인 듯하다. 그러니까 적혈구가 좀 활기차지 못하고 뭔가 맥이 빠지고 힘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혈액이다. 어지럽다라는 건데 역시 혈액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뭔가가 좀 산소 공급이나 영양 공급을 잘할 수 있는 적혈구 같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톱니 모형으로 변형된 적혈구,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듯하다. 생각보다 큰 관련이 있는 혈액과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 영양소 결핍으로 비실비실한 혈액, 살을 빨리 빼려고 조바심을 내다 보면 먹어야 할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감행하게 된다. 그러면 미네랄이나 비타민처럼 혈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영양소마저 결핍이 되어 맥없이 비실비실거리는 혈액이 되고 만다. 그 결과로 체력이 떨어져서 별것 아닌 일로도 바로 피로를 느낀다. 또한 근육의 양도 줄어들어 대사가 저하되고 그 결과 오히려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해 요요 현상이 찾아온다. 게다가 뼈가 약해져서 요통에 시달리고 피부도 탄력을 잃어서 아름다워지기는커녕 거늘고 보인다. 무모한 다이어트는 건강과 미용의 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이상적인 다이어트는 하루 3끼를 꼭 챙겨 먹되 당질은 줄이고 대사를 높이는 식품을 충분히 먹는 것이다. 물론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칼로리 제한이 필요하다. 아침과 저녁 식사는 충분히 하고 대신 점심 식사로 칼로리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또한 칼로리의 양이 같더라도 당질이 빨리 흡수되는 식품보다 천천히 흡수되는 식품을 고르는 편이 내장에 부담도 덜 주고 살도 쉽게 찌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껍질이나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나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흡수가 느리고 먹기 쉽게 조리되어 있는 것은 흡수가 빠르다. 예를 들면 싹이나 현미는 천천히 흡수되고 백미나 술은 빨리 흡수된다. 사과 같은 사과라도 껍질째 먹는 것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밖에 마늘이나 고추, 김치 등 대사를 높이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한다.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한다면 효소 보조제가 좋다. 신체를 많이 움직여서 단단하면서 유연한 근육을 만들어 지방을 연소시키고
이를 통해서 체형을 다듬어 간다면 보다 젊고 아름다운 당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 경우에 이렇게는 힘이 없는 모습이 되어지고 적당히 운동하고 효소가 풍부한 것을 먹었을 때는 포도송이 같이 아주 탱글탱글 해주는군요. 모습만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집니다. 또 적혈구 숫자가 아주 푹 줄어버리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단백질 보충 음료와 혈액 109페이지의 사진은 매일 아침 단백질 보충 음료를 마시는 어느 여성의 혈액이다. 109페이지 이렇게 단백질 보충 음료를 마신 후의 혈액 적혈구 연전 상태가 매우 심하다. 단백질 들어가니까 또 끈적끈적하게 엉켜버리는가 봅니다. 이게 산성돼서 생리력 관찰을 하기 몇 시간 전에도 단백질 보충 음료를 마신 상태였다. 그녀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마시고 있는 듯하지만은 사실 불고기나 두유, 콩가루가 들어간 우유 등 고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대개의 경우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암이 좋아하는 체질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백질 보충 음료에는 상당한 양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의 상태가 꽤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다. 고단백질 식품이 왜 적혈구의 연전 현상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단백질이 양으로 플러스로 대전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이상 단백이 혈액 속에 증가하는 마크로글로불린 혈증이나 다발성 골수종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의 혈액에서 적혈구 연전 상태가 확인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혈액 속의 단백질을 제거하면 적혈구 연전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 여성에게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함유된 효소 보조제를 복용하게 하고 약 30분 후에 다시 한번 생혈액 관찰을 했다. 그 결과 적혈구의 가벼운 연전 현상은 여전히 관찰되지만 가벼운 연전 현상은 이것은 마신 상태이고 중마진 상태이고 크게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단백질 분해 효소를 풍부하게 함유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무나 참마, 파인애플 등이 있다. 생선회를 낼 때 흔히 바닥에 무채를 까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생선의 단백질 분해를 돕는다는 뜻이다. 스테이크를 먹을 때 디저트로 파인애플이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옛사람의 지혜에 새삼 놀라게 된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다. 당시 나는 모교인 지치의과대학 혈액병동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 무렵 내가 담당하던 환자는 아니지만 가벼운 폐경색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던 젊은 남성이 입원하고 있었다. 혈액 응고 및 섬유 소용해계의 이상이 의심되어 혈전 지혈 전문의와 함께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굳이 그 환자의 특이점을 찾자면 보디빌딩을 하고 있어서 단백질 보충 음료를 다량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점 정도였다. 담당 의사는 그 사실에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어느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만약 그때 내가 생리력 관찰을 알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적혈구의 심한 연전 현상으로 걸쭉해진 환자의 혈액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소견으로는 그 청년이 보디빌딩 대회를 위해 다량의 단백질 보충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서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혈액의 점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져서 가벼운 폐경색을 반복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폐경색을 되풀이하다 정작 중요한 대회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운동선수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환자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었을지 모르겠다. 단백질 보충 음료를 꼭 섭취해야 하는 경우라면 단백질 분해 효소와 물을 함께 먹을 것을 권한다. 효소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이렇게 보충 음료를 먹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건데 단백질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운동선수의 혈액은
운동선수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신체적인 활동은 건강 차원에서 하는 생활체육이 아니라 치열하게 순위나 기록을 다투는 경기로서의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생긴다. 더구나 인류 선수라면 자신의 현 위치를 지키기 위해 신체적으로는 혹독한 연습을 거듭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는 경기에서 오는 강한 스트레스에 견뎌내야 한다. 그들의 혈액이 그 노력을 말해준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내 몸을 돌보지 않으면 선수로서의 생명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다. 115페이지의 사진은 어느 젊은 탁구 선수의 혈액이다. 적혈구의 형태가 좋지 않고 크기는 역시 제각각이다. 게다가 커다란 곰팡이 이상 부유물까지 보인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거의 한계에 이른 상태에서 경기를 지속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생리력 관찰 소견상 혈액의 오염을 분해 정화해 줄 효소가 풍부한 식품을 많이 먹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므로 이대로 두면 중대한 성격이 갈림길에서 활력이 바닥날 수도 있다. 116페이지의 사진 2는 전지훈련 중인 한 프로 선수의 경우다. 혈액 사진을 보니 적혈구가 정상 크기에 비해서 작고 얇은 것이 눈에 띈다. 격렬한 연습이 이어지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철분 같은 미네랄의 손실이 커진다. 게다가 고단백 식사 탓인지 적혈구가 연전을 형성하고 있는 경향도 보인다. 117페이지의 사진 3은 117 장거리 육상 선수의 혈액이다. 117페이지 3번 장거리 육상 선수. 동글동글한 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네요. 일반적인 체혈 검사에서는 빈혈은 확인되지 않았고 헤모글로빈 농도는 오히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생혈액 관찰을 해보니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정상적인 형태의 적혈구는 보이지 않는다. 형태도 전부 다를 뿐만 아니라 타원형, 톱니 모양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변형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 선수는 평소 연습 시에 20에서 30km 거리를 달리면서 순수한 물이나 차를 마셔서 수분을 보급하고 있다고 한다. 기숙사에서 하는 식사는 영양사가 식단을 짠 것이지만 보통 사람들과 달리 하루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선수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기가 쉽다. 이 상태라면 마지막 전력 질주에서 기운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계획적으로 신체의 회복 기간을 정하고 식사로 부족한 영양은 적절한 건강식품을 이용해서 보충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운동선수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래도 육류를 많이 먹게 되지만 그렇다고 내장까지 단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사람의 장기와 똑같아. 그러므로 많은 양의 육류를 먹어야 한다면 그만큼 효소를 함유한 식품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충분한 양의 물과 미네랄, 비타민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육상 선수에게는 정기적으로 생리력 관찰을 통해 신체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혈액의 상태에 따라 식사나 연습 방식, 시합의 작전까지 계획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도 생혈 관찰의 소견에 따라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량을 정하면 무리하지 않고 건강과 미용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탁구 선수의 혈액인데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땡글땡글한데 백혈구도 이렇게 하고 뭐야 이것은 찌그러졌네요. 탁구 선수의 일단 설명이 어디 있었나요? 탁구 선수 소견으로는 이렇게 젊은 탁구 선수 혈액은 적혈구 형태가 좋지 않고 크기는 역시 제각각이다. 커다란 곰팡이상 부유물까지 곰팡이상 부유물이잖아요. 이런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죠.